처음에 이제 하나의 점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객이 이제 계속 많아지면서, 한 빌딩에서 이제 5개의 점포로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점포가 이제 한 곳에만, 한 빌딩에서 계속 이제 늘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한 빌딩에서만 계속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외부로 나가서 이제 다른 점포를 지금 오픈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모델을 이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뭐 복사본 모델 혹은 강사를 양성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둔 인큐베이팅 아카데미 스튜디오의 모델, 그리고 지금 있는 복사본에서 더 하이엔드 스튜디오를 만드는 조금은 더 고품격의 더 가격을 더 높이고 더 많은 더 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막 그런, 혹은 요즘에 이제 저가 경쟁이 되게 심해져서 저희 스튜디오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조금 가격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저렴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셔가지고 조금 그룹 그러니까 개인 가격은 낮출 수 없지만 이제 그룹을 많이 해서 조금 대중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어떤 것들을 하느냐가 좀 고민 중인데, 혹시 이런 좀 고민이 있었을 때 조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지. 네, 그 주제는 브랜드 확장과 사업 확장의 주제예요. 원래 장투비에서는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박사 전공이 그 주제예요. 그래서 가이드는 드릴 수가 있죠. 먼저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시너지라는 거는 기업 활동에서 시너지는 3가지의 원천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시너지가 나야 돼요. 관리적인 차원. 두 번째는 금융 차원에서 시너지가 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업 마케팅 차원에서 시너지가 나야 돼요. 이게 브랜드를 공유할 것인가, 브랜드를 분리할 것인가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겠죠. 반면에 브랜드가 여러 개로 나누면 관리 차원이 나눠지겠죠. 브랜드가 모아지면 관리 차원만 유리한 게 아니라 금융 재정 차원에서도 유리하겠죠. 영업 마케팅에서도 유리하겠죠. 브랜드가 늘어나면 관리, 금융, 영업 마케팅 모두에서 비용이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A 필라테스, B 필라테스, C 필라테스 5개를, A, B, C, D 5개를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분류를 잘 했겠죠. 어떤 거는 하이엔드, 어떤 건 로우엔드, 어떤 거는 뭐 여성분만, 어떤 거는 뭐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식으로 잘 분류를 해서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브랜드가 서로 달라. 브랜드가 서로 다르면은 소비자들은 다른 개체로 인식을 합니다. 다른 개체로 인식하면은 비용도 5개만큼 더 들고, 5개면은 곱하기 5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5의 제곱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영업인력도 5배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마케팅하는 차원에서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브랜드를 분산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브랜드 확장의 유리함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개의 브랜드를 서로 다른 브랜드로 내는 것을 개별 브랜딩 전략이라고 그래요. 인디비주얼 브랜딩 스트래티지라고 부릅니다. 이 전략을 쓰는 대표적인 회사는 프록터 앤 갬블이었어요. P&G. P&G는 팸퍼스는 기저귀 브랜드 따로, 밴드에이드는 이 반창고 브랜드 따로, 무슨 하여튼 헤드 앤 숄더 이런 거는 무슨 샴푸 브랜드 따로, 스왑 이런 거는 위생용품 브랜드 따로, 온 사방의 브랜드들이 다 개별 브랜드예요. 개별 브랜드라면 좋은 게 뭐냐? 소비자들이 보기에 브랜드가 깔끔하게 떨어져요. 만약에 어느 하나가 위험이 생겼어, 어느 하나가 무슨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겠죠? 이거를 썼다가 무슨 팸퍼스 기저귀를 썼다가 아기 궁뎅이가 발진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그럼 이제 나머지 것까지 부정적인 이슈에 휘말리게 되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개별 브랜딩을 하면은 잘 돼도 좋고 안 되면은 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되니까 관리 개념상 편리하고 좋아.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렵고 영업 마케팅 힘들어요. 그래서 펜퍼스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다 통합 브랜드 전략을 쓰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P&G조차도 통합 브랜드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열사가 뭐 많게는 무슨 수십 개 있는 데도 있고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많거든요. 다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유지합니다. 유지. 그러면은 하나의 브랜드로 전체를 통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카테고리와 브랜딩을 병행하는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스피로버 이펙트, 뭐 포워드, 백워드 아주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사례로 하나만 딱 얘기해 드리면요. 브랜드를 갖고 있으신 상태에서 카테고리를 붙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계입니다. 그럼 중간계에서 교육을 해요. 중간계 캠퍼스. 제가 필라테스 들어갑니다. 중간계 필라테스. 제가 만약에 쇼핑을 합니다. 중간계 쇼핑. 제가 만약에 방송합니다. 중간계 방송. 그럼 뭐가 되죠? 중간계는 브랜드고 나머지는 전부 카테고리가 되죠. 이게 제일 안정적인 방식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삐끗해도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제가 중간계에 다음번 쇼핑몰을 만들고 싶은데 중간계 쇼핑이라고 안 부르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울랄라가 내 쇼핑몰 이름이에요. 그럼 중간계 울랄라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간계도 브랜드고 울랄라도 브랜드죠. 그러니까 브랜드 붙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카테고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떠버려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붙여줘야지 돼요. 이런 거를 브랜드 연구 토픽에서는 서브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아까 서브 타이핑 보셨죠? 서브 타이핑이 브랜드 토픽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욕망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잘라내는 방식을 서브 브랜딩이라고 해요. 서브 브랜딩. 미네소타 대학, USC, 위스콘신 이런 데서 나온 수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이런 서브 브랜딩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 브랜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장점이 아들 브랜드로 잘 넘어가고 아들 브랜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 모 브랜드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자 모두 윈윈이다. 이것을 서브 브랜딩이라고 그래요. 서브 브랜딩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게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학, 삼성카드, 삼성화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삼성캐피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그룹이구나. 모기업의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자기업의 카테고리가 딱 떨어져요. 이런 방식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이 내용을 쓰시려면은 사장님의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정리되면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향후 20년, 30년 지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계속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이론에 근거한 사업 적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잠깐 잘못해가지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러잖아요. 나중엔 통합이 안 돼. 그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으신 시점에 잘 오셔서 좋은 답변을 가져가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또 다른 질문 해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